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저희 심층 토크 시간에 현대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었던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엘리엇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업데이트가 돼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의 주가 벌써 오늘 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증시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출발합니다. 예, 그러면 심층 토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의 주제 영상부터 함께 보고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죠. 엘리엇의 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의 지분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를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환영을 한다. 하지만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멘트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어떤 내용들이 전해 들려오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기자, 현재 주요 사항들이나 내용들을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주주 환원 정책 등 세부 사항을 공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식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00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엘리엇이 각사의 지분을 약 1%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주요 주주로서 현대차 그룹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기업 구조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딘 점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회사와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엘리엇은 현대차 그룹의 각 계열사별로 기업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관리의 최적화, 주주 환원 정책 등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국내외 주주들과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그룹은 향후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외 주주들과 충실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의 모듈, AS 부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재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아차 등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23%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지분 거래가 마무리되면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총수 일가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됩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합병에 반대한 바 있어 이번 요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헤지펀드사가 바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될 것 같은데요. 최종근 기자도 말미에 얘기를 해준 것처럼 삼성물산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건데, 사실 이게 처음 돈 이야기는 아니고 가끔씩 이제 증권가에서 루머로 돌긴 했었는데, 현대차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좀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어떻게 된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현대차의 지분, 그러니까 다양한 기아차니 아니면 계열사 지분을 골고루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비스니 등등 해서 한 1조 원어치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열사별로 보면 한 1% 정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끼리 한번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1조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는데 우리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따지고 보니 그 현대차가 사실 그동안 이 지배구조 말고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뭐 판매가 부진하다, 사드 보복으로 지금 중국 현지 법인이 좀 어려운 상태다, 이런 이슈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런 움직임에 좀 포커스를 두지 못했었는데 결국은 작년 3월에도 나왔던 이 얘기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그 엘리엇이 원하는 건 뭐 목표성이 뚜렷한 헤지펀드이니까 배당을 늘려라, 쌓아둔 현금을 좀 풀어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이제 이건 직접 저인 거고 뒤에서는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이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약간 태클들을 많이 걸어왔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엇이 뭐 아까도 뉴스 나왔지만 이제 예전에 삼성물산 또 삼성전자 지분도 매입을 해가지고 그때 요구했던 게 결국은 사실 뭐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제 배당하고 주주 환원 조치가 돈을 더 달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뭐 나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도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삼성그룹도 그랬고 지금도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제 지주회사 이제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배구조 재편 이슈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이벤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어떤 언론 플레이를 좀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배당금에 대한 어떤 요구를 계속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때 뭐 삼성전자도 일단 뭐 그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 한 그러니까 49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자사주 소각을 좀 발표를 한 것처럼 현대차도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조만간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이 발표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좀 그 어떤 요구 사항들을 계속해서 그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당연히 뭐 현대차 그룹을 좀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엘리엇의 요구가 뭐 당연히 좀 환영할 만한 요구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과연 현대차가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향후에 또 어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엇의 어떤 전략들을 보면 사실 이전에도 순환 출자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을 타깃으로 해서 지배구조 개편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공격적으로 더해라. 이익을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삼성그룹과도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실제로 된 모양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 이제 현대차 그룹 차례구나. 그때 당시에도 저도 기억나는 것이 방송에서 다음 차례는 현대차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현대차 입장은 과연 어찌할까? 뭐 당연히 공식적인 내용들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도 궁금하네요. 현대차의 입장은 뭐 원칙적입니다. 일단 그 현대차 그룹은 향후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외 주주들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 뭐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현대차가 지금 상황에서 이것 이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없어요. 기업 가치 높이고 또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아마도 엘리엇과 이런저런 줄다리기는 있을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런 이슈는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거든요. 항상 명분을 가지고 물들어왔을 때 노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차가 아마 버티기는 버틴다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 화답하는 그 리액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뭐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부터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업 측에서 당근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대차 그룹이 어떤 결정과 또 발표를 할지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엘리엇하고 뭐 삼성물산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만은 엘리엇이 어떻길래 이렇게 갑자기 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엘리엇이 어떤 헤지펀드의 성격의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엘리엇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리자면 우리에게 엘리엇은 사실 TS 엘리엇이 더 그 익숙하실 텐데 그렇게 낭만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라고 불려요. 1977년에 폴 싱어 회장이 설립을 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3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연평균 수익률이 13% 이상이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일단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때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회사가 순순히 뭐 한 번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실력 행사를 하죠. 그래서 예. 보통
그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사를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CEO를 교체해버린다든지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서 정말 행동주의 헤지펀드인데 이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엇이 목소리를 냈을 때 회사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현대차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도 현대차가 사실 그동안 그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지는 좀 못했던 회사예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좀 야박하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아마도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와중에 주주들의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현대차가 아마 현금 배당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참 해외 사례 보면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망해가는 회사랄지 문제가 있는 회사를 공략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는 회사들을 막 그렇게 쉽게 건드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환출자라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그대로 파고드는 모습이 있고 삼성에서 현대차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다 보면 엘리엇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좀 경영에 간섭도 하고 주주 환원 정책 더 적극적으로 해라 좀 괴롭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망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차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의 경영 간섭 당연히 어느 정도 요구는 할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지분 매입을 했을 때도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삼성전자 이제 현금 30조 특별 배당 요구를 했고요. 또 지주사 전환과 더불어서 이제 사업회사와 이제 지주회사를 전환 요구했고 그 사업회사를 그 나스닥에 상장시킬 것을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외국인 사회이사까지 추가 선임을 좀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삼성전자 지분의 0.62%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도 지금 지분을 보면 한 1% 정도인데 사실 어느 정도 경영권에 간섭을 하려면 5%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분까지 뭐 엘리엇이 정말로 뭐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매집을 한다라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정도 지분을 예전에 삼성 사례를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영권까지 뭐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현대차가 뭐 경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현대차가 좀 약간 수긍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엘리엇이 주장을 해도 저는 뭐 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뭐 크게 그 현대차 쪽에서는 우려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픈 얘기일 수 있겠는데 삼성 당시 때는 진짜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회사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영업이익이 깎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사안이 이렇게 된 만큼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뭐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주주들이야 당연히 좋죠. 뭐 환원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펼쳐진다니까. 증시 전략 측면에서는 이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이슈가 불거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 지난해 재미없었던 게 일단 판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뭐 지배구조 재편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엘리엇의 어떤 참여로 인한 배당 확대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이제 이벤트 효과를 좀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가의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 측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인 이후에는 현대차의 구체적인 뭐 어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또 나와줘야 되고 또 그게 또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실망 매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경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벤트를 떠나서 사실 그 최근에 또 현대차 지금 뭐 산타페가 신모델이 출시가 돼서 굉장히 높은 지금 점유율을 좀 그 구가를 하고 있는데 내수 점유율도 지금 굉장히 좀 높아진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차 효과가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판매 면에서도 올해는 좀 그렇게 나쁘다고 좀 평가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뭐 여기서 더 나쁠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까지 가세해서 저는 뭐 당분간은 주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소식들이 있었던 만큼 긍정적인 흐름들 예상을 해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쨌거나 현대차든 기아차든 차가 많이 팔려야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서 그 17만 원 선 박스권도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들 첫 번째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어떤 건지 역시 한번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다시 심층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죠.